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예상 체결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일장 우리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 매수세가 오후 들어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1%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역시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닥에선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점점 더 끌어올리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는데요. 그 분위기 오늘까지도 함께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 전일장 미증시 살펴보면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던 만큼 오늘 우리 시장 힘찬 출발해줄 수 있을지 예상 체결 지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일단은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0.36% 높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2,423.72포인트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2,420선 위쪽에서 일단은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이 지수 장 마감까지 지켜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도 볼까요? 0.73% 높게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830포인트 선에서 출발해 줄 걸로 보이는데 자, 역시 코스닥 역시 830포인트 선 지켜주면서 오늘장 마무리까지 잘 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 증시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도 대체로 빨간불이 더 강하게 켜져 있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 SDI는 상승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일단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0.5%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네요. 자, 전일장에서는 삼성전자만 상승을 했던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이제는 바닥에 닿았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솔솔 깃들고 있는데 보통 반도체 업황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게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 만큼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좀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 저희 앞서서 증시 8에서도 짚어드렸듯이 계속해서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와의 표정은 조금 엇갈리면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오늘 0.8%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일장에서는 1.3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 이후에 어닝 쇼크를 받아든 성적표 이후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이 부분에 시장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SK하이닉스 29일 주주총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 자리에서 앞으로 SK하이닉스가 업황의 이런 부진함 속에서도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나오겠죠. 주주총회까지도 함께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고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SK하이닉스가 어떤 식으로 점차 재고량을 줄여나가고 또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지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죠. 마이크론이 또 29일, 현지 시간 29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계속해서 좀 보셔야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장에서 0.13% 조정받고 오늘 추가적으로 0.5% 하락한 79만 3천 원 출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LG에너지솔루션도 보겠습니다. 전일장에서 1.04% 하락이 나왔는데 주말 사이에 또 이슈가 있어요. 공장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공장 증설을 4배 정도 더 키워서 확장을 해서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영향인지 오늘 2.64% 상승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58만 4천 원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 7조 2천억 원 투자한다고 합니다. 신규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ESS용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공장이 완공이 되면요. 총 생산 능력이 43기가와트시로 북미에서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양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양산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차량용 배터리 공장 규모만 봐도 27기가와트시 규모인데 전기차 35만 대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그런 만큼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미국에 건설할 것으로 보이는 이 공장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IRA의 수혜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 만큼 오늘 주가 이렇게 좀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는 전일장에서 3.62% 조정받았습니다. 오늘은 0.97% 상승하면서 72만 6천 원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삼성 SDI인데 삼성 SDI도 계속해서 기존에 했던 양극재, 니켈, 망간, 코발트 관련한 배터리보다는 이제는 우리도 LFP 만들 거야라고 공언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규모 공장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삼성 SDI도 계속해서 더 시장에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는 비교적 좀 저렴한 LFP 배터리 양산에 대한 이야기, 거기다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이슈도 있죠. 과연 LG 에너지 솔루션과 어떻게 좀 차별화를 두면서 나아가게 될지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바로 살펴보시죠. 자, 삼성전자 우선주만 상승이 나왔던 전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0.38% 낮게 출발하고 있는 삼성전자 우선주고요. 오늘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파란불이 보다 강합니다. LG화학만 2.75% 빨간불 켜주고 있고 현대차는 보합 출발, 네이버는 0.99%, 기아는 1.42%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차 먼저 살펴볼까요? 현대차 오늘 보합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일장에서도 1.55%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국내 상장사 중에서 1분기에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상장사다라는 타이틀 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 역시 그 뒤를 이어서 2위 기록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가 삼성전자를 누르고 영업이익 1위를 기록하는 건 2009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까지 모두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코스닥도 살펴볼까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도 파란불이 보다 강하게 보이고 있는 1위부터 5위 종목인데 에코프로비엠과 LNF만 빨간불 켜고 있고요.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는 모두 파란불, 특히 HLB 낙폭이 가장 큽니다. 1.43% 조정받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일단은 약보합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실제로 또 시장 열어봤을 때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이렇게 시장에서 약하게 출발을 했더라도 강하게 마감을 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인데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연일 순매도 1위 종목으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관련주들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LNF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는 순매도 1위에 올려놓고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오늘 6.34%로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하게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 LNF고요. 28만 5천 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좀 일정이 있죠. 내일 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에 최근 셀트리온 경영 복귀를 선언한 서정진 명예회장 그리고 오너 2세죠. 서준석 의장 등의 선임을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반대 의견도 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번 주에 일정이 있는 만큼 이번 주에 또 특히나 지켜볼 만한 셀트리온 헬스케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서 오늘 배터리 관련주들은 에코프로만 오늘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위부터 10위 종목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0.22% 약간 조정받으면서 13만 8,700원 출발 예상되고요. 세이트리온 제약부터 오스템 임플란트까지는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세이트리온 제약이 1.94%로 가장 높은 상승폭 기록을 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94,500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게임주 좀 강합니다. 전일장에서도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모두 양시장, 양 종목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도 0.36%, 0.86% 나란히 빨간불 켜주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코스닥 종목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힘차게 출발합니다. 9시 현재 시간 10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앞서서 살펴본 예상 체결지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코스피는 2420선 위쪽에서, 코스닥은 830포인트 선 위쪽에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자,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만큼은 조금 불안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5% 높게 보이면서 2,294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양시장 힘차게 출발합니다. 코스피 0.37%, 코스닥은 0.47%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420포인트 선 위쪽에서 출발하는데 성공했지만 코스닥은 828포인트 선으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 양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또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불 켜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LG에너지솔루션 3% 넘는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앞서서 예상 체결가 살펴봤을 때 오늘은 코스닥 2차 전지주보다는 코스피 2차 전지주가 좀 더 강하게 흘러갈 것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삼성 SDI도 1.39%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LG에너지솔루션뿐만이 아니라 LG화학까지도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자, 비금속 광물 쪽도 보시죠. 오늘 포스코 케미칼 굉장히 강합니다. 3.26% 강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IS 동서도 2.01% 강한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오늘 삼성전자가 좀 빠지고 있다라는 점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그동안 좀 강하게 움직여줬던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특히 기아가 오늘 좀 빠지고 있네요. 2.45% 조정받고 있는 기아이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늘 1.23%, 0.16% 좀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 금속 쪽도 오늘 강한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33% 포스코 홀딩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고려아연, 현대제철,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TCC 스틸이 5.08%로 아주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알루미늄 관련주 중에서는 조일알루미늄이 2.18%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도 좀 볼까요? 자, 코스닥은 오늘 좀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0.64% 빨간불 일단 켜주고 있습니다만 이전보다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요. 자, LNF가 오늘 상당히 강합니다. 8.21% 아주 강한 빨간불 켜주고 있고 대주전자재료도 오늘 3%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강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자, 기계장비 쪽에서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0.08%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오늘 좀 혼조세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종목들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앞서서 카카오게임즈는 강한 모습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펄어비스 1.84% 조정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좀 약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 반면에 에코프로 BM은 그럼에도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자, 오늘 화학 쪽 역시 강합니다. 첨보 4.84%,
거의 5%가량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분위기이고 성일 하이텍이 1.48%, 나노신소재 4.55%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개장 시황 빠르게 짚어봤고요. 자, 더 자세한 개장 시황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자, 강 앵커님, 지금 현재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뭐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거든요. 선물도 팔고 그 현물 쪽에서도 뭐 코스닥 좀 많이 파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주가가 올라가고는 싶어 하는데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부터 볼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장 초반에 마이너스 0.95%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프로그램 쪽에서 팔다 보니까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고 네이버도 시가상위 총액이잖아요. 근데 50억 이렇게 파니까 1% 이렇게 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미 반도체는 뭐 금요일 날도 좋았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LX 세미콘도 마찬가지죠.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NF는 지금 기계적으로는 250억 정도 이렇게 순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10%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렇게 봤더니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리포트를 다시 내면서 목표 주가 43만 원을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2차 전지 중에서 최선호주다.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덜 오른 그런 감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이제 또 LNF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뭐 에코프로 BM도 계속 이게 공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공매도를 보여드리면은 자 보시죠.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전일에 이렇게 공매도를 한 겁니다. 838억, 458억, 240억.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이쪽 양극재 쪽에 공매도를 어마어마한 그 금액으로 지금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기계적으로 사고 있는 쪽 순매수 상위를 좀 보면요. 천보 6%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약간 사주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포스코 엠텍도 조금 사줍니다만 아직도 업종에 대해서 지금 아주 활발하게 개인들이 지금 잡아당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나노 신소재 같은 계열이죠. 그래서 5.8%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종합주가 지수가 0.25 이 정도고 그 코스닥도 0.22 이 정도입니다만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 LFP 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나간다는 이런 뉴스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LG 화학까지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3.8, LG 화학은 2.7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뉴스플로어가 좋아서 그런지 프로그램 쪽은 이쪽 대형주 쪽으로 지금 매수가 나오고 있어서 이쪽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케미컬 같은 이제 계열의 회사들인데 이쪽도 오늘 본 기계적으로 지금 사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3.7, 5.9 이렇게 좀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말씀을 아까는 순매도 쪽으로 드렸는데 이제 순매수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0.95% 주가는 아직 마이너스권에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그 기계적인 매매가 지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장 초반 선물 쪽을 보면 계속 조금 늘어나죠. 순매도가. 그래서 1,600개까지 순매도가 늘어나고 있고 코스닥의 외국인의 오늘도 순매도 공세는 이어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849억의 코스닥 순매도를 외국인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팔고 있고 기관들은 큰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코스피 0.2%, 코스닥도 0.2%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팔고 있는 시장 상황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려는데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공매도 상황 살펴봐도 2차 전지 양극재 쪽 공매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좀 확인하셔야겠고요. 순매수 상위 보면 천보, 포스코 엠텍, 나노신소재 강하게 흘러가는 이유 프로그램 매매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장 시황까지 강관우 앵커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실시간 특징주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계속해서 실시간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분과 함께 짚어보게 될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우리 시장 힘차게 출발하는가 했는데 상승폭이 점차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개장 시황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은 약간의 좀 걱정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주말마다 뭐 SVB라든지 CS, 뭐 지난주는 도이치뱅크 뭐 이슈들이 있으면서 조금의 걱정을 만들었었고, 하지만 유럽이라든지 미국 증시를 보면 그런 부분을 대부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장 시작은 동시효과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좀 선물 쪽에서 빠르게 조금 시장을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후장을 갈수록 지지선이 좀 확인이 되면서,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선반영되면서 조정이 받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선물 지수 기준으로 314.50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홍콩 시장 기장을 좀 하면서, 특히 최근에 보면 홍콩이 이번 주가 이제 그 3월 만기주라서 조금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아침의 흐름을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쪽이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좀 진행될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주말마다 걱정거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힘차게 출발해야 되는 월요일 우리 시장을 자꾸 찍어 누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동시효과는 분명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선물 쪽에서 시장 흐름을 또 역시 한 번 더 눌러주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그럼에도 오후장 들어서 지지선을 확인을 해주기만 한다면 그래도 우리 시장 방향성 잡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계속해서 실시간 특징주 짚어봐야 될 텐데요. 자, 어떤 종목들 포착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 종목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상당히 강하죠. LG화학도 동반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지금 리스트 위에 올라와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 삼성전자까지 5종목 만나보셨습니다. 자,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포스코, 엠텍 앞서서 포스코 두 종목 올라가 있었는데 엠텍까지도 이렇게 올라 있는 모습 코스닥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나노신소재, 미래나노텍, 그리고 천보, 셀바스 AI까지 5종목입니다. 앞서서 저희 강관우 앵커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들도 특징주로 이름 오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네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 개장 특징주 5종목씩 해서 총 10종목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코스피 종목들은 상당히 좀 일관성 있어 보여요.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5종목인데 일단은 좀 대체로 큰 종목들입니다. 유창희 대표님, 오늘 개장 특징주 코스피 5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모두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죠. 3.5% 정도 네. 지금 강세 출발을 하면서 약간 60만 원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형성되었었던 그 57만 원, 58만 원을 갭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미국 관련해서 그 7조 2천억 정도 투자 확정. 그러니까 작년에 투자하기로 했었던 부분들이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약간 중단했었던 부분들을 그냥 네. 진행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2차 배터리라든지 뭐 ESS 시장까지 해가지고 한 350조 이상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장 선점하겠다. 어쨌든 독자 투자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북미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뭐 LG화학은 당연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관계된 계열사이기도 하고 또 관계된 어떤 소재라든지 양극재 공급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삼성 SDI도 최근에 투자를 좀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같이 움직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셀 업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오늘 조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뭐 포스코홀딩스도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소재 쪽, 그러니까 어쨌든 포스코 그룹이 철강 회사에서 2차 배터리 쪽으로 해서의 어떤 변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또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봐야 될 게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1%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 좀 의미 있는 흐름을 좀 체크해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하루만 봤을 때 선물에서 꽤 많은 매도가 나왔어요. 거의 한 8천 계약에서 1만 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 오히려 삼성전자는 매수를 꽤 많이 보여주면서 하루를 마감했거든요. 그 얘기는 일단 선물 쪽에서는 약간 시장이 조금은 그러니까 먼저 치고 나가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하락하기 위한 매도라기보다는 좀 시장의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매도세 물량이었다라면 그것을 좀 그것을 지탱해주는 부분들을 삼성전자 쪽으로 해서 매수가 유입되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쪽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좀 중반 이후에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다라면 충분히 시장 자체가 뭐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제한적이지만 2,400포인트를 지켜주면서 한 2,430포인트대 이상으로서의 마감도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을 좀 보실 때 삼성전자 흐름을 같이 묶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개장 특징주 중에서는 좀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물론 60만 원 가격대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미국 신규 공장에 투자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주가에 훈풍 깃들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350조 이상의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에 투자를 확정지었다라는 점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냐, 7조 원 규모의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의 의지를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시장의 기대감 깃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삼성 SDI는 오늘 개장 특징주 코스피 종목 중에서 리스트 안에는 없었습니다만 함께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 안팎의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하락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장 중반에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역시 오늘장에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코스닥 개장 특징주도 5종목 있었죠. 포스코엠텍, 나노신소재, 미래나노텍, 첨보, 셀바스 AI까지 총 5종목이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좀 결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셀바스 AI가 조금 눈에 좀 튄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이 5종목 중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 좀 보면 좋겠나요, 대표님? 네, 말씀하신 종목군들, 그러니까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네. 대부분 다 2차 전지죠. 그렇죠. 지금 시장 자체가 2차 전지를 빼고 나면 딱히 어느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나마 그전에는 2차 전지가 올라왔을 때 뭐 로봇이라든지 AI가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차익선 매물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쪽에 매기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LNF가 지금 10% 정도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굉장히 강하네요. 네, 뭐 최근에 보면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많이 오른 거에 대비해서 LNF 오른 게 좀 없다 보니까 또 약간 LG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들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흐름만 본다라면 뭐 22만 원 하던 주가가 한 일주일 새에 지금 30만 원대까지 올라온 거니까요. 한 50% 정도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도 10% 정도 올라오고 있어서 일단은 고점을 이제 막 돌파한 거라서 약간의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좀 LNF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반등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미래 나노텍이라든지 첨보, 뭐 셀바스 그리고 그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좀 올라오지만 조금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금은 속도 조절을 조절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셀바스 AI도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면은 한 28,000원 하던 주가가 한 3만 원대까지 좀 한 3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AI가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여러 부분이 있죠. 금융, 헬스케어
그쪽을 좀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헬스케어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쉬었다가 오늘 여기서 좀 시세가 좀 분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AI하고 그 2차 전지만 오르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의외로 그러니까 아주 강한 건 아니지만 지난주 강했었던 반도체 쪽도 종목별로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HPSP 같은 경우 오늘도 한 5% 정도 장 초반 상승을 하면서 지난주에 올라갔었던 상승 시세를 조금 더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었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한 추가적으로 4%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FST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흐름을 반도체 섹터가 아주 강한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조금 더 상승을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 이것이 좀 더 이어진다라면 코스닥의 흐름을 좀 더 이끌 수 있고 만약에 이쪽이 좀 무너진다라면 2차 전지도 같이 상승폭이 둔화된다라면 아마도 코스닥의 변동성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역시 오늘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LNF도 오늘 리스트 5종목 안에는 없었지만 두 자릿수 상승폭 기록하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LNF 역시 신규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에 대한 이슈 있는 상황입니다. 7월부터 가동한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요. LNF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자, 오늘 5종목 중에 유일하게 세이버스 AI가 AI 관련주로서 리스트 안에 올라 있었습니다. 흐름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금요일에 상당히 강했죠. 코스닥 반도체 관련주들 역시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보면 좋을 만한 시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실시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개장 특징주 전반적으로 유창희 대표님께서 짚어주셨고요. 우리가 확실하게 지켜보면서 가면 좋을 만한 종목들 쏙쏙 집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 따라가면 좋고 또 어떤 종목은 따라가지 말고 놓아줘야 될까요? 따라가 말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입니다. SM코어라는 종목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요. 자, 유창희 대표님, SM코어에 대한 설명 들어보기 전에 자, 이 종목 따라가도 됩니까? 아니면 말아야 됩니까? 충분히 따라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약보합 정도 흐름이고 최근 주가를 보시면 이 회사가 이제 약간 스마트 팩토리, 로봇, 생산 라인 자동화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전혀 주가가 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 계속해서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로봇 등 6대 핵심 산업 관련해가지고 민간 투자 한 550조를 유치를 하게끔 조금 좀 진행을 하겠다. 기반 예를 들어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좀 했었죠.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생산 라인을 미국에 하든 우리나라에 하든 결국에는 신흥국 쪽에 안 하고 선진국 쪽에 한다라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사람 인건비라든지 혹은 건설비라든지 이런 게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생산 라인이 좀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또 로봇을 더 많이 활용을 하면서 그 늘어나는 비용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특히 투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2차 전지 쪽일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조 2천억 투자를 추가적으로 확정 지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삼성 SDI라든지 LG라든지 더 많은 배터리 투자를 하면 했지 줄이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 3사가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계속 많은 투자를 한다라면 SM코어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SK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네. SK 관련해서의 어떤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SK 관련해서 반도체 쪽도 약간의 적자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투자는 늘어날 가능성 좀 대비할 필요가 있고 SK온 관련해서의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보신다라면 최근에 주가가 좀 못 올라갔었던 부분들은 약간 SK에 편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들인데 꼭 그것이 꼭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한 7,000원대 최근에 형성되었었던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7,000원대가 좀 돌파가 좀 강하게 이루어진다라면 한 8,500원대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약간 증시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6,3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형성된 박스권 하단 허리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3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모아갈 수 있는 좀 좋은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가 바로 첫 번째 종목 SM코어였는데요. 생산 자동화 로봇 관련해서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의 어떤 탄력을 받아주지는 못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정부의 정책수에 SK그룹으로 편입되었다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흐름 지켜봐도 좋겠고 자, 그 전에 앞서서 저희 가격 전략 좀 짚어볼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계속 한 7,000원 밑에서 그러니까 6,800원, 7,000원에서 계속 등락을 좀 거듭을 하면서 네. 좀 매물대를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0원 돌파가 좀 이루어진다라면 일단 단기 목표가는 8,500원 그리고 6,3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현재 가격대에서부터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M코어 가격 전략까지도 상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따라가 바로 두 번째 종목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넥스트칩 가지고 오셨는데 자, 넥스트칩은 과연 따라가도 좋을지 아니면 놓아줘야 할지 그 전략부터 들어볼까요? 자, 넥스트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넥스트칩도 약간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조정 시 매수지만 따라가 본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면 넥스트칩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지금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시장이 좀 변화가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월, 2월, 3월 달까지 해서는 로봇이라든지 AI가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뭐 서버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뭐 DDR5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하면서 뭐 파운드리 시장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는 DDR5 쪽이 좀 강세를 띠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들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의 흐름을 보신다라면 이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지만 오히려 차량용 반도체 쪽, 차량용 IT 부품 쪽에 대해서의 관심도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MLCC 관련해서도 내연기관 차량에서의 사용량, 그 MLCC의 사용량이 한 2, 3천 개라면 전기차로 가게 된다면 한 2, 3만 개 이상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거기다가 전기차로 가면서 자율주행 시장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작년 같은 경우는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딱히 어디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추정만 했죠. 파운드리가 될 것이다, 뭐 DDR5가 될 것이라는 얘기만 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삼성전자 흐름을 보면 차량용 반도체에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국내 펜리스 관련돼서의 1세대 기업이에요. 특히 최근에 차세대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 관련해서 매출이 계속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전기차로 갈수록 자율주행의 어떤 수요는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회사가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계속 높게 나온다라면 최근 주가가 반등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다라고 보면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칩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한 10,000원, 11,000원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어요. 오늘 3% 정도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난 2월 말, 3월 초에 12,500원을 지난주에 좀 한번 언저리 갔어요. 갔다가 약간의 쌍봉에 대한 직전 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매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 뭐 여기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마찬가지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이 회사가 작년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했을 때 가격대가 15,000원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상승은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도 일단은 따라갑니다. 역시 10,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넥스트칩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따라가도 좋겠고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최근 좀 다른 주가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이 대표적으로 그랬고요. 이번에는 전장용,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면서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넥스트칩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개장하고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9시 반이면 저희가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펀더멘털 대 센티멘털 이 종목들을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좀 추려온 종목들은 둘 다 IT 업종에 있는 그 종목들입니다. 제가 왜 골라왔느냐? 최근 목요일 금요일 계속적으로 IT 쪽으로 매기가 쏠려가면서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두 개를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센티가 좋았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온 LX 세미콘이 훨씬 펀더멘털이 더 좋아서 오늘도 뭐 플러스권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시작을 보겠습니다. 그 센티멘털 종목으로 삼성전기를 제가 이렇게 고른 이유는 그 사진 한 장 보시죠. 사진을 보시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지금 중국의 텐진 가서 제일 먼저 삼성전기부터 챙기고 있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뉴스에 이렇게 나와서 사진 있는 걸 하나 골라봤는데 삼성전기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MLCC 많이 하는 데잖아요. 카메라 모듈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IT에서 들어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제 소자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업체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선호하는 이런 업체는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기가 왜 주가가 얻느냐 이렇게 보면은 IT 쪽으로 이렇게 돈들이 몰려가다 보면요 삼성전기 같은 주식도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좀 산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대표적인 IT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넣은 건데 그다음 이제 보시면 삼성전기가 사실은 뭐 업황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보시면은 1분기의 저점을 다질 것이다. 그래서 주가도 보시면 주가도 그다음 화면이죠. 주가도 크게 오른 거 없이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누가 사고 있습니까? 지금 두 번째 여기 줄을 보시면 파란 줄로 기관들이 최근에 상당히 열심히 받치면서 사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 보니까 외국인도 여기서 조금 사들어와서 제가 이제 삼성전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OP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말이죠. 1분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가면서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좋아지는 이런 그림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어디랑 비슷하냐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은 바닥이고 1분기 컨센서스는 더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만 2분기가 좀 좋아질 거고 3분기 가서부터는 완연하게 좋아지는 이런 사이클로 들어갈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톱다운 하향식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기도 같은 수혜선상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이제 제가 볼 때 조금 아쉬운 점은
목표 주가에 대한 괴리율 자체가 크지 않다. 20%다. 저희가 이제 한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가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괴리율은 그때 얼마였습니까? 평균이. 35%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주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가장 큰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 괴리율이 35%인데 삼성전기는 20%밖에 안 되고 목표 주가의 괴리율도 크게 지금 진폭이 없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단점이고 해서 IT 쪽의 센티가 좋을 때는 이게 덩달아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이런 주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IT 쪽에서 뭐 사야 될지 모르실 때는 그냥 대표적인 걸 사는 거죠. 주가가 단 좀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는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센티멘털 종목으로 삼성전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주식은 이제 제가 LX 세미콘 이걸 가져왔거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좋았는데 하나씩 볼게요. 지금 이게 키움증권인가요? 거기서 나온 이제 그 리포트인데 1분기에는 예상치에 부합한다. 근데 좋아질 거다. 왜 좋아질 거냐? 지금 이제 삼성 쪽하고도 얘기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리포트를 보시면은 올해는 이제 큰 대형 DDI 쪽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소형 DDI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하고 BOE 이쪽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 수요가 좋아지면서 좋아질 거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과 이렇게 손잡고 하는 이런 게 좀 앞으로 진행될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펀더멘털하게 제가 펀더멘털 주식들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은 아주 그림들이 아니면 성장성들이 좋아 보이는 그러나 저평가된 이런 주식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LX 세미콘도 상당히 기대 수준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있는 펀더멘털이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업황이 곧 저점을 통과한다. 그리고 신규 고객사라고만 여기 써놔 있는데 삼성을 얘기하는 거고 애플도 23년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에 신규 주문이 좀 몰릴 거고 내년 가면서는 더 이 LX 세미콘이 생산하고 있는 소형 DDI 쪽에 더 수요가 몰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리포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LX 세미콘은 이런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성장성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여전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저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식을 골라온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수급을 보시면은 가운데 선이죠. 파란 선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2차 전지 쪽으로 몰려갔는지는 몰라도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근데 기관들이 계속 이렇게 사면서 외국인들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최근 며칠 조금 변화가 지금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종목 같다. 이런 생각이고 밸류에이션 가장 펀더멘털한 거를 고를 때 제가 보는 게 이 밸류에이션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채널이 이렇게 있거든요. 채널이 있을 때 가장 밑단에 있으면은 저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PER로 봐도 아직 저평가 영역에 있다. 최근에 주가가 조금은 밑바닥부터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PBR로 보셔도 역시 제일 하단에 1.2배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슬슬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3년치 PER이 8.6배 그리고 PBR이 1.5배인데 ROE가 18%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회사니까 괜찮게 보셔도 되고 오늘 뭐 약간 플러스권에서 있습니다만 장 초반에 좀 셌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만 원을 지금 두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 종목으로 삼성전기, 펀더멘털 종목으로 LX 세미콘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까지도 함께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삼성전기와 LX 세미콘 함께 보고 오셨는데, 자, 오늘 우리 시장 힘차게 출발을 해주는가 싶었는데 코스피 0.44%, 코스닥은 0.29% 하락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400선 겨우 지켜주고 있는 코스피고 코스닥은 821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원달러 환율 0.46% 높게 흘러가면서 1,300원대로 다시 올라서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코스닥에 들어오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한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일단은 하락 흐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장 닫을 때까지 계속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